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취 완벽에 초점을 맞춰진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사례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성취 완벽에 관한 부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자기 애가 강한 부모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애적인 성향이 짙은 부모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춰진 부모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훨씬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거에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모들을 보면요. 좀처럼 만족하는 게 잘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이 좀 높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10점, 20점, 뭐 60점, 70점, 뭐 이 정도도 뭐 만족스럽지 않고요. 뭐 80점 이런 것도 당연히 만족스러워하는 경우도 좀 드물겠죠. 근데 이 부모들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이해를 해보자면 자녀들이 마치 전교 1등을 하거나 시험 성적을 엄청 잘 받아 오게 되면 그것들을 자기의 성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온 건데 그것들이 자기의 성공이라든지 자기가 성적을 잘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적을 잘 못 받아왔어요.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잘 못 받아온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적을 잘 못 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데 거울 효과는 대개는 성취 완벽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모들은 전부 다 정서적 방치를 하는 부모일까요? 또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악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모두 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방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럼 어디에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부모의 지지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성취 완벽의 성향을 가진 부모는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성취 완벽의 부모는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지지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바라고, 부모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아이에게 행동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 부모가 내가 잘하고 싶은 만큼, 그 욕심만큼 아이에게 그것들을 하게끔 자꾸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지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모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크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선생님 앞에서 약간 반항 섞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쪽지를 주셨고 그 쪽지를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크가 엄마에게 쪽지를 건네주죠. 그러면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면 지크,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이러면 그 선생님이 너한테 학교 추천서를 안 써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니?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 들어보면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엄마의 우려가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크, 네가 연필을 튕기고 흔드는 것보다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선생님이 맞아.
만약에 내 눈이 찔렸으면 피아노 연습을 못하게 되잖니. 그럼 실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것도 잘 들어보면 연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엄마의 우려가 섞여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크. 엄마는 내게 실망을 했다. 내가 널 이 비싼 학교에 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를 문제아로 보기 시작하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상황도 보면 부모에게 보상을 제공해주지 못한 어떤 지크의 행동을 이렇게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이를 잘 보면요. 지크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춘 부모는 확실히 그 자녀의 행동을 걱정하고 염려해요. 잘 들어보면.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면서 그 지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려고 하지만 그 어떤 문제 해결, 부모가 얘기한 방법에서도 지크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신이 느껴졌던 그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너의 학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너의 성공에 어떻게 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그 지크의 행동에 그 지크가 느꼈을 충동심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지크는 그때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형제들로부터 애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엄마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앞뒤 정황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고심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크가 한 그 행동만 바라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성취 완벽의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에서 이런 반응들로 통해서 지크에게는 정확하게 지크가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지는 않았어요. 그저 부모의 욕구, 부모가 원하는 바, 지크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크는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해서 느껴지는 내가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들이라고 되는 것들을 아직 그 나이에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정말 지크가 그 시기에 배워야 하는 것, 그 상황에서 지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크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가 되어야만 해. 또 그래야지 성공해. 또는 내 감정보다 내가 느끼는 상황보다 내가 알고 있는 마음 내가 느껴지는 나의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가 얘기한 거는 지크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그 말 이면에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너의 감정보다 너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공. 너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가 이뤄야 되는 그 업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통해서 지크가 그 뒤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받으면서 자란 지크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다만 자녀를 사랑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만 맞춰져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고 키우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느꼈을 성장기에 느끼는 그 스트레스, 노력, 어떤 성취 이런 단순한 감정들이 이런 감정들이 단순히 성공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놓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느꼈을 감정, 그리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서적인 자기의 감정을 모르고 나라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거에 원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되거나 좌절의 순간이 오거나 어,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에서 자기를 잘 다독이면서 내 감정을 잘 알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딛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 완벽을 지향하는 부모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키웠을 때 성취와 완벽이라는 초점으로 그런 렌즈로 아이들을 다루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